예, 그제 발생한 포항 강진 이후 오늘까지 5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여진은 없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200채가 넘는 주택이 부서지고 학교 건물 32곳이 파손돼서 정밀 진단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호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김진두 YTN 과학재난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진두 팀장, 네. 오늘 이제 사흘째 맞았는데 이 여진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죠. 예. 포항 지진이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날 본진이 일어난 뒤에 여진만 33차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가장 강한 여진은 4.3도 기록이 됐습니다. 당일날 예. 그렇죠. 어제는 여진 횟수가 16회가 났고요. 예. 가장 강한 여진은 3.6이 기록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두 차례가 났는데 어허. 두 차례 모두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예. 새벽에 발생했는데 여진 강도는 2.1로 확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흘째가 되면 보통 지난해 경주 지진도 그렇고 이번 지진도 그렇고 사흘째가 되면 여진 발생 횟수는 크게 줄어드는 그런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세에 접어든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뭐 안심하기는 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난해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도 사흘째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강도도 좀 줄어들었는데 예. 에너지가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예. 지하에. 그래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또 큰 지진이 여진이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확산된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 경주 지진 같은 경우는 여진이 1년 2개월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예. 보통 규모 5에서 6 사이 정도의 지진이라면 3개월에서 길어봤자 6개월 정도면 여진이 종료가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지진으로 기록된 게 경주 지진이었고요. 예. 이번 지진도 갑자기 경주 지진보다는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사흘째 되면서 두 차례밖에 없었고 규모도 2.1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주 지진보다도 훨씬 여진 횟수가 줄어들고 강도도 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여진이 끝났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참고로 여진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하는 겁니까? 뭐 본진보다는 작은 게 여진이고요. 예. 본진 이후에 발생되는 게 여진인데 예. 제가 횟수를 말씀드린 거는 예. 기상청에서 발표할 때는 보통 규모 2 이상을 아하. 여진으로 해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요. 예. 실제로는 규모 1.5 이하까지도 체크는 합니다. 예. 2.5 이상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경주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 1.5로 했을 때는 하루 이틀째까지 134회나 발생했고요. 예. 규모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회 46개 이런 상태였었고요. 예. 이번 포항 지진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규모 이상만 2 이상의 여진입니다. 이 이하는 뭐 여전히 조금씩 있다 이제 봐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자, 이호찬 부회장님, 예. 이번 지진으로 이제 포항을 비롯해서 이 주택이 많이 파손됐어요. 뭐 예. 1,200채 가량이 이제 파손, 물론 이제 파손 상태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많은 주택들이 파손됐다고 보십니까? 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큰 차이는 예. 진앙지에 대한 길이에 대한 차이와 예. 그리고 또 고주파 경주 지진에 있어서는 고주파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고 예. 그리고 포항 지진에 있어서는 중저주파에 대한 특징, 그리고 주기가 조금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건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 오늘도 지금 오늘 저녁에도 흥해 실내체육관에서만 한 2,000명 가까운 분들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대피소 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예. 부서져서 집에 들어가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밖에서 있어야 되는지 좀 막막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좀 거치고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포항 지진에 있어서 사실 그 수험생 부분과 그리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힘들게 이렇게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계신데 예.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건축구조기술사회나 많은 관련된 구조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포항에 내려가서 건물에 대한 안전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거군요. 예, 이게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먼저 주택에 대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반적인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물은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예,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예.
국민안전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렇게 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 금지와 그리고 이제 안전 상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에 대한 팻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확인 연후에 우리 주민들이 집으로 이렇게 귀가를 하시면 되는 사항인데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 대해서 예. 일단 기둥과 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자가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계의 염려라든지 붕괴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문가들한테 조금 맡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예. 건물 외벽에 이렇게 금이 가거나 뭐 떨어지는 부분 그것도 예, 예. 근데 간과할 수 없는 게 그게 떨어지면 또 다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안전도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건물 그래서- 구조의 안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건물 구조의 안전은 붕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외부의 마감재에 대한 탈락은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언제 여진에 대한 것들이 생겼을 때 또 도개가 될 수 있고 탈락이 되어서 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보도됐던 것 가운데 흥해읍에 있는 5층 아파트가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파트인데요. 네. 5층짜리 아파트인데 두 개 동이 이제 균열과 파손이 됐고 한 개 동은 이렇게 뭐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네. 기울었다고 해요. 예. 이 원인이 원인은 건축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장에서 포항에 내려가신 우리 네. 건축 구조 기술사 분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을 일부 확인한 결과 철근에 대한 배건들이 사실 조금 빠져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었고 예. 그리고 노후화가 되어서 실제 그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아마 안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적절한 이런 배합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지고 공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예. 자, 김진도 팀장님, 이번에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최종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뭐 새로운 단층이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뭐 그동안에 조사되지 않았던 지점에서 단층 활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근에 지진이 발표됐을 때 지진 위치하고요. 예. 실제로 진원 깊이라고 하는데 땅속 어느 정도 깊이에서 발생했는지까지 같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본진부터 지금 여진 51차례의 여진까지 지점을 다 찍어 보니까 지하에 어떤 단층면이 보입니다. 분명히 지하에 무슨 단층대가 있었고 그 단층대가 이동하면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예. 지진 발생 위치를 쭉 찍어 보니까 면이 나왔는데 그 면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층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하 속에 숨어 있었던 단층이 움직이면서 이번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픽으로 나오는 거는요. 예. 포항 지진이라는 건 역단층이라는 거고 경주 지진은 정단층이면서 또 주양 이동 단층이라는 설명인데 포항은 그러니까 이제 상하 이동이 일어났던 것 같고 잘 보시면요. 경주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진 것 포항 같고요. 지진을 보시면 경사가 오른쪽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 예. 땅이. 그런데 그 위에 게 그러면 이 경사에 따라서 미끄러지면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걸 정단층이라고 하는데 예. 반대로 미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 단층이 위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예. 그걸 역단층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피해가 크다는 특성이 있고요. 어허. 경주 지진 같은 경우는 단층대가 있긴 합니다만 그 단층대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걸 주양 이동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예, 단층이 기존에 이제 조사된 단층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네. 이제 뭐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도 양산 단층을 중심으로 이제 작년에 역대급 지진이 경주에서 그리고 올해 이제 두 번째로 포항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양산 단층 주변이 조금 더 위험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산 단층 대 주변이 위험한 게 아니라 네. 그 동남권이라고 부르죠. 영남 지역에는 양산 단층 말고 굉장히 많은 단층대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산 단층은 실제로 부산에서부터 경북 영도까지 이어진 170km에 달하는 거대한 단층대거든요. 영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해 산까지도 그러니까 해저 지각까지도 연결이 되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알지는 못한 지각입니다. 활성 단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난번 경주 지진도 그렇고 이번 이 포항 지진도 네. 양산 단층 대에서 발생했다라고 양산 단층이 움직여서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약간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지진은 양산 단층과 각도가 약간 어긋난 상태에서 발생한 단층대였고 존재한 단층대였고요. 이번에 포항 단층대는 양산 단층대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 완전히 면이 다른 형태의 단층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양산 단층이 움직여서 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 후쿠시마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그런 여파들이 쌓이면서 에너지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많은 단층대가 동남권 지역에 분포를 하고 그 단층대들이 경주 지진을 시발로 해서 포항 지진까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도 더 이상 뭐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수도권에도 과거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지진을 최근에 이제 연구진들이 국내 최근의 규모로 확인을 해보니까 적어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역사적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최근 40년 동안에 수도권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도 단층대가 존재하거든요.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 수도권을 거쳐서 북한 지역까지 올라가는 추가령 단층대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단층대인데 그 주변에서도 분명히 뭔가 응력이 쌓였고 그게 최대한 움직이지 않았다면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시점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호찬 부장님. 예. 이번에 포항 지진 이후에 이른바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은 괜히 이제 뭐 불안감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이 필로티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건물이 다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안전 여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게 법적으로 6층 이상에 대한 구조물은 건축 구조 기술사가 내진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이하의 건물에 있어서는 건축사들이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진 설계는 법적으로 지금 기준이 국토교통부에서 2층 이상 그리고 이제 500제곱미터 이상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에 대한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확인하시면 이제 그게 내진 설계 되어져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저 필로티 구조물 외에 다른 건축물 같은 경우도 좀 내진에 좀 취약한 건물, 내진에 잘 돼 있는 내진이 있는 잘 돼 있는 건물 이런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사물을 볼 때 균형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안정적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고 이제 수직에 대한 불균형 그리고 수평에 대한 불균형이라고 그러는데 힘의 흐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스템이 동일한 종류의 시스템. 우리가 지금 아파트로 따지면은 내력벽이라고 그러는데 벽과 슬랩으로 구성된 힘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는 시스템이 내력벽 아파트.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필로티 구조물처럼 내력벽에 내려오다가 전이를 시켜서 다시 기둥식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전이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이런 필로티 구조의 아주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직 불균형이라든지 수평에 대한 힘의 흐름이 명쾌하지 못할 때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필로티 구조물 같은 경우 이번에 저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보강해서 다시 이렇게 뭐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전문가들이 판단하셔야겠죠? 요거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일부 지역은 거고. 뭐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조금 보수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보수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보수에 대한 것은 이제 저런 재난에 대한 피해를 본 건물은 공공의 건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게 그 건물만의 전도뿐만이 아니라 주변 건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받고 입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진두 팀장님. 이번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포항 지진이 이제 지난해 경주 지진에 비해서 여진이 상당히 이제 적다는 게 큰 차이니까 물론 지진의 어떤 성질 자체도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진은 뭐 이제 뭐 안심해도 그런 되는 단계입니까? 지난해도 경주 지진 때도 여진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지진을 우리도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는 여진도 잦아들면서 좀 안정 추세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예. 일주일 정도 뒤에 규모 4 정도의 여진이 한 차례가 더 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답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진이 이제 오늘 2차례고 갈수록 없어지면서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확답을 드리면 좋겠는데 예. 과학적으로나 지난해 경험으로 봤을 때 일주일 뒤에는 여진이 없을 겁니다라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느 지진학자들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여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강도가 어느 정도 강한 강도가 올 거냐 아니면 여진은 있을 수는 있지만 강도가 약한 게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의 차이인데 현재로 봐서는 강도가 아주 강한 여진보다는 약한 지진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난해 경주 지진보다 강도가 우선 약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주파가 아닌 저주파의 특성을 지니면서 많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 주변 땅이 많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지속력이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난해 경주 지진처럼 아주 강력한 여진이 일주일 뒤에 또 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포항 지진 이후에 이제 이재민 분들이 상당히 지금 몸 고생, 마음 고생 하고 계시고 수험생하고 이제 학부모들도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이제 일주일 뒤에 과연 이제 지진이 없이 시험을 잘 치러야 될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관계되신 분들도 이제 그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 예측하기는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여진 가능성이 있더라도 뭐 지난번처럼 강도 높은 지진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무게를 두시는 건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수능을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게 일주일 뒤로 연기를 했던 상황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3.6의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험을 치렀다면 예정대로 치렀다면 또 3.6의 여진 때문에 금이간 소음장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시간대도 9시 때였어요. 9시 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일주일 뒤로 연기를 한 거거든요. 일단 연기한 건 잘한 거죠. 연기한 건 잘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일주일 뒤는 여진이 없을 것인가? 여진이 없다라는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여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강도는 약할 것이고 그게 또 수험생들의 시험에 큰 지장을 줄 정도 또 안전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여진이 발생할 확률은 어제보다는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혹시 뭐 작은 여진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좀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해야 되는 규모 2에서 3 거죠? 사이의 여진이 발생하면 쾅 하는 소리는 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진앙에 가까운 데 곳이 아니라면 흔들림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만일에 그 정도의 여진에 올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한다면 시험을 치르는데 안전이나 아니면 정말 성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제 예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자, 이호찬 부회장님, 이 경주 지진 이후에 이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로는 전국 2층 이상 건물 265만 동 가운데 20%만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1988년 이전에는 내진 설계라는 규정이 국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8년 이후에 내진 설계 기준이 새로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통해서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미 지어진 건물들 가운데 이제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물들은 강제로 좀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국토교통부나 그리고 국민안전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이제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내진 설계에 대한 성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내진 성능에 대한 보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관 건물이 확대되고 그 이후에 민간 건물에서도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어디를 좀 이번에 보니까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학교 건물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뭐 많은 건물이 부서졌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내진 설계가 1988년 이후에 되어졌는데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관공서 건물인데 관공서 건물에서는 일단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대피 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방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시설들 이런 시설들 위주로 먼저 보강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김윤 팀장님, 네. 앞으로 하나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그 지진 발생 이후에 어떤 조치, 문자 메시지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잘 됐고 일부적은 뭐 지진보다도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추가로 좀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경주 지진 때는 우리가 처음 닥쳤던 지진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큰 지진이 올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줬던 지진이고요. 포항 지진은 이게 경각심만이 아니라 이게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내 재산이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구나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게 이번 포항 지진입니다. 예. 다음 지진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지진보다 더 강할 수도, 또 다른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진 조기 경보는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 자체에 피해를 줄일 수는 없고요. 예. 지진 조기 경보라는 거는 이 지진파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지진파가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알려서 미리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속도가 좀 빠르긴 했고 지난 경주 지진보다 훨씬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그 전파가 닿지 못한 부분,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예.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가진 건물에는 강제적으로 그 내진 설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포항 사태를 보면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 허물어야 됩니다. 예. 이미 구조적으로 안정하지 못한 건물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재산적인 손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혹시 모를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보강하는 내진 설계를 조금 더 강화해서 내진 기능을 좀 보강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지진 피해에 대한 대비 스스로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좀 일차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 대응 요령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전달했으면 보내는 좋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 있습니다. 것 같아요. 예. 행동 요령도 있고요. 예. 어디로 대피하는 게 좋을 것인가, 글쎄요. 지역별로 그 대피 장소를 안내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행동 요령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진동이 갑자기 오면은요. 우선 문자를 받은 순간이고 진동이 오기 전이라면 예. 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예. 그런데 진동이 진동이 오면. 왔다면, 문자를 받기 전에 이미 진동이 왔다면 예. 가장 먼저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단단한 탁자 밑으로 우선은 몸을 피한 뒤에 진동이 좀 잦아들면 최대한 빨리 집 밖으로 대피를 하고 특히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계단으로 대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자, 이호찬 부회장님, 예. 이번 저 건축물이 많이 이제 파손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쭉 보시면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대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진이 났을 때에 대해서 지금 소일고 외양간을 고칠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게 먼저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진에 대한 설계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이미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포항 지진에서처럼 보셨던 것처럼 지진이 왔을 때 건물에 대한 붕괴가 일으킬 정도에 대한 건물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내진 설계를 잘하고 시공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확인을 한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한 건물들도 있습니다. 지진에 예. 대해서. 예. 그런 거를 보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전문가가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예. 그거에 대한 확인이 현장에 이렇게 가서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조금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일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주로 이제 그 시공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영세한 시공 이런 현장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공 현장에서 공사가 그냥 되어 버리니까 그런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제도적으로 네. 뭔가 좀 보완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도를 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키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예.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찬 한국건축구조기술사의 부회장, 김진도 YTN 과학재난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